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나코 최고의 명문가, 왕실과 직접 연결된 귀족 가문의 딸로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자라온 클라라 르네 드 라쿠르. 단 2주 만에 한 소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부와 명예, 전통과 권위 속에 숨쉬던 그녀는 단 한 번의 여행으로 모든 것을 뒤엎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낯설고 먼 나라 한국 서울이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완벽한 소녀는 어째서 서울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모든 걸 포기할 만큼 강렬한 변화를 겪은 걸까요? 가문을 배신한 딸, 전통을 깨트린 반역자, 아니면 진짜 자신의 인생을 찾아낸 한 사람의 용기. 지금부터 믿을 수 없는 2주간의 이야기, 그리고 클라라의 놀라운 선택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라라 르네 드 라쿠르입니다. 모나코라는 작은 나라, 아마 이름만 들어도 화려한 부유함과 로맨틱한 풍경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지노, 모터레이스, 왕실 결혼식,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빛나는 작은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곳에서 저는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문가의 딸로서 말이죠. 저희 집안은 대대로 모나코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아버지, 앙투안 드 라쿠르 경은 왕실 전속 변호사로 활동하시다 은퇴하셨고, 어머니 마들렌 드 라쿠르는 사교계의 명사로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 아래 철저히 완벽한 후계자로 길러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택을 울리는 시계탑 소리에 맞춰 일어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하고 어머니께서 골라주신 드레스를 입고 사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놀 기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허락받은 유일한 자유는 정해진 독서 목록 안에서 책을 읽는 것이었죠. 처음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나코라는 작은 나라에서는 가문이 곧 자신이었고 가문을 빛내는 것이 존재 이유라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그 균열은 점점 커졌습니다. 모나코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그곳에서 저는 수석 학생이었고 교사들의 자랑이었습니다. 클라라 양 역시 드 라쿠르 가문의 딸답군요. 앞으로 모나코를 대표할 법조인이 되겠지요. 모범적이고 완벽한 학생입니다. 이런 칭찬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허전함과 외로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이 완벽한데도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사교 모임에서도, 심지어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저는 늘 어딘가 다른 세계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거지? 아무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질문조차 허락되지 않는 환경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묻어두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고 같은 표정으로 웃으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철저히 성과와 책임을 전제로 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아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애정은 언제나 체면과 기대치 안에서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하나의 공지가 붙었습니다. 서울 수학여행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갈 뻔했습니다. 한국, 서울. 제게는 그저 먼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다른 흥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도 그 공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울, 한국. 왜 이렇게 끌리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감춰져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그 무렵 저는 심하게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저를 위해 여러 대학 인터뷰와 입학 설명회를 잡아두셨고 저는 기계처럼 그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었거든요. 숨이 막혔습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서울이라는 낯선 단어는 작은 틈처럼 다가왔습니다. 혹시 저기 가면 뭔가 달라질까? 혹시 거기서 나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바람도 모른 채 저는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으로 서울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고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다녀오거라. 다양한 문화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마라, 클라라. 너는 드라쿠르 가문의 후계자다. 그 말은 곧 잠시 보고 오되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진짜 저를 찾으러 갈 거예요. 출발 당일, 저는 모나코 공항에 서서 낯선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에 대한 설렘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갈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을 수 있을까? 누군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누군가 강요한 목표가 아니라 진짜 클라라 르네 드라쿠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날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부터 이미 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게 익숙하고 안전했던 모나코를 떠나 완전히 낯선 세계로 향하는 이 여정이야말로 저의 진짜 첫걸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그 순간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서울이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웅장한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여러 번 안내방송을 들었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그 모든 설명이 부족하게 느껴질 만큼 생생하고 다채로웠습니다. 공항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두 빠른 걸음으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모나코에서는 쉽게 볼 수 없던 생기 넘치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이 낯선 풍경이 저를 전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설렘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왔구나. 처음 며칠은 학교에서 정해준 일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경복궁 투어, 전쟁기념관 견학,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들은 흥미로우면서도 조금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분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모나코처럼 평화롭게 성장해온 나라와는 전혀 다른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닌 이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강할까? 서울 시내를 걸을 때마다 느꼈습니다. 누구나 분주히 움직이고 모두가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운명처럼 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김하은이었습니다. 처음 하은을 만난 것은 학교에서 주최한 교류 프로그램 자리였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했지만 하은은 첫인상부터 특별했습니다. 환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 그리고 자연스러운 친근함. 안녕. 클라라 맞지? 나 하은이야. 하은은 망설임 없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어도 능숙했고 대화가 막힘없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어때? 처음엔 좀 낯설지만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은은 신이 난 듯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랑 서울 여기저기 다녀볼래? 내가 진짜 서울을 보여줄게. 그렇게 하은과의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은은 주말마다 저를 이끌고 서울 곳곳을 누볐습니다. 남대문 시장, 인사동, 홍대, 한강공원. 화려한 번화가부터 소박한 골목까지 하은은 서울의 매력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는 하은과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고 인사동에서는 직접 한복을 입어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날이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하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라라, 여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곳이야. 누구나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다들 포기하지 않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무언가를 간절히 꿈꿔본 적이 있었던가? 하은은 자신의 꿈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매일 연습하고 있어. 그때 하은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꿈이 뭐야? 하은이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저는 겨우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은은 그런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찾아가면 돼.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그 한마디는 제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매일매일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 틈에 섞여 다니며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거리 공연을 보며 발걸음을 멈추며 저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서울은 저에게 몸으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서로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했고 버스 기사님은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따뜻한 일상 속에서 저는 잊고 있었던 인간적인 감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진짜로 이렇게 숨쉬며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점점 제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은과 함께 홍대 거리를 걷다가 작은 버스킹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청년의 목소리는 거칠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노랫말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그 순간 저는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 노래 가사에, 그 청춘의 진심에, 그리고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는 억눌린 나 자신에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클라라 르네 드 라크루다. 나는 가문이 정한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을 떠나도 절대 잊지 않겠다. 여기서 배운 모든 것, 이 뜨거운 마음을. 하지만 그 뜨거운 마음을 품고 돌아간 모나코에서 저는 생각보다 더 큰 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주는 마치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꿈은 항상 깨어나기 마련이지요. 모나코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다시 현실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익숙한 궁정, 복도,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의 무표정한 얼굴. 그 모든 것이 다시 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잘 다녀왔느냐, 클라라. 아버지는 짧게 묻고는 짐을 확인하시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셨지만 그 미소 속에도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행은 끝났다. 현실로 돌아와야지.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학 진학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서울에서 배운 것들, 하은과의 대화, 거리에서 들었던 노래. 그 모든 기억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어.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모나코 저택의 삶은 변함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방식으로 공부하고 정해진 사람들과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대학 설명회를 듣고 있을 때도, 어머니께서 가져온 명문대 입학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도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야. 그러던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클라라,
내 장래를 위해 왕실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인턴십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걸어야 할 길이라는 듯이 아무런 질문도 선택지도 주어지지 않은 채 정해진 운명.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말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영영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다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리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클라라. 내 길은 정해져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울에 다녀오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가문을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지만 저 자신을 잃는 것도 싫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나는 법조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버지는 긴 침묵에 빠지셨습니다. 그 침묵은 식탁 위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너는 내 역할을 저버리겠다는 것이냐? 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저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모나코의 별빛이 그렇게도 멀게 느껴졌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부모님을 배신하는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결국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나를 지키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가문의 명예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면 나는 너를 지켜보겠다.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우리 클라라. 정말 대견하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전통과 체면을 넘어 서로의 꿈을 응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 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예술 전공을 선택했고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문의 시선 때문에 두렵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만났던 하은과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클라라, 나 대학 합격했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거야. 하은의 메일을 읽으며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나만의 꿈을 향해 가고 있어.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리고 하은이라는 친구는 저에게 용기를 가르쳐준 존재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자.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서울은 저를 성장시켰고 모나코는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세계를 품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진짜 성장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서울에서 찾은 진짜 답이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부모님께 제 진심을 털어놓았던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연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물론 가문에 대한 책임과 자부심을 저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존재 이유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누군가가 짜준 인생을 충실히 따르는 것을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진심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유럽 여러 나라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나코를 기반으로 삼되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화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요.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입니다. 가문의 전통과 체면만을 지키며 살아갔다면 저는 아마 평생 제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가문의 영광은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데 있다는 것을. 어쩌면 부모님도 그것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열린 저희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클라라, 내가 자랑스럽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저는 세상의 어떤 상보다 값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하실 때 더 이상 가문의 딸로만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클라라는 세상을 넓게 보는 멋진 사람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변화는 무엇보다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은.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친구, 그리고 저를 다시 숨쉬게 해준 소중한 사람. 하은은 결국 꿈을 이뤘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예술대학교에 합격했고 지금은 뮤지컬 배우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클라라, 나 조만간 모나코 공연 오디션 보러 갈지도 몰라. 하은이 웃으며 보내준 메시지를 보고 저는 너무 기뻐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를 바꿨구나. 서울에서 만난 우정이 이렇게까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은 덕분에 저는 꿈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 다시 서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여행자가 아니라 정식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가게 됩니다. 서울의 청소년들과 모나코의 청소년들을 연결하는 문화교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그저 낯선 나라였던 서울이 이제는 저에게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돌아가자. 다시 숨 쉬자. 다시 꿈꾸자. 이 마음으로 비행기에 오를 생각을 하면 벌써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사실 돌아보면 두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실망스러운 표정, 사회적 시선, 불확실한 미래.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 그대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라는 것을. 서울의 거리에서 한강의 노을 아래에서 저는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제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두렵다고, 혹은 누군가의 기대에 눌려 자신을 잃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